안녕하세요. 오늘 전통시장 위생관리에 대하여 강의할 열정 강사 전계화입니다.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점포 위생 청결 어떻게 관리할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위생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나요? 아우 지저분해, 아우 깔끔해, 이 집에 가야 되겠다, 아우 이 집은 너무 지저분해, 이렇게 보이는 거 떠오르시죠? 그러나 위생하면은 이 보이는 것은 그래도 눈으로 보면서 치우면 되는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식중독이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옵니다. 식품의 섭취에 연관된 인체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해 발생하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연 질환이 바로 식중독이거든요. 일일이 이거를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자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네. 근데 문제는 감자를 좋아하는 건 괜찮아요. 감자 싹이 문제예요. 감자 싹에 만약에 그걸 먹어서 중독에 걸리면 두통도 있고 복통도 일어나고 식욕 부진도 일어나고 또는 전신 마비까지 나타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 싹은 안 드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합니다. 살모넬라균은 오염된 돼지고기나 닭고기, 햄 등에서 원인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특히 계란, 우유를 먹거나 보균자와 접촉을 해서 발생하는 균 등이 일어나는 거죠. 흙이나 모래에서도 오랫동안 살아있는 병영균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란을 만지고 감염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름철만 되면 장염, 비브리오균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게 겨울철에서는요, 해수 바닥에 있다가 여름이면 어떻게 해요? 위로 떠올라서 어패류를 오염시킨다는 거죠. 이 오염된 어패류를 만약에 우리가 먹었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식중독이 일어나는 거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칼이라든가 도마라든가 행주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살균 소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장염 같은 경우는요, 다 같이 가서 바닷가에 가서 회를 먹었는데 유독 한 명만 걸려가지고 화장실 들락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건 뭐예요? 나하고도 좀 잘 안 맞는다든가 그럴 때는 여러분들 굳이 회가 먹고 싶지 않다 그럴 때는 좀 안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 자, 좋아하시는 분은 또 많이 드셔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는데요. 겨울철에 식중독의 50%를 차지하는 노로바이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전염이 되잖아요. 그러면 구토라든가 설사 같은 것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두통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발열, 오한도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영하 20도에서도 얘들이 살아있어요. 웬만하면 얼어 죽어야 되는데, 근데 얘들한테도 정말 꼼짝 못하게 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100도에서 1분만 끓이면 이 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끓여서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음식물이 아닌 직간접적으로 문이라든가 손잡이를 통해서도 이게 감염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개인 위생 관리나 용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개인 위생의 시작이 뭐냐면 정기 검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검진 받으시나요? 여러분 바쁘시다고 안 가시면 안 되고요. 꼭 가셔서 정기 검진 받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서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머리라든가 얼굴, 의류, 손, 신발, 요거는 항목에 따라서 또 업종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채택을 해서 항상 깔끔하고 용모 단정한 복장으로 고객들을 맞이하셔서 위생관리에 여러분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위생관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장의 위생관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우리 전통시장에 쥐가 많아요. 해충도 많아요. 그래서 오염원을 차단시켜야 돼요.
주문 음식 그릇 관리를 여러분들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배달 음식 먹고 그릇을 바깥다 내놨더니 쥐가 다녀, 고양이 다녀, 그 그릇 가져와서 이제 씻어가지고 다시 또 사용하잖아요. 반드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예, 삶아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 여러분들 잘 하시고 계시는데요. 부패하기 쉬운 쓰레기통은 뚜껑을 닫아주는 거. 예, 여러분들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바로바로 통을 비우는 거 여러분들 꼭 잊지 말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정기적인 청소와 청결한 화장실 만들기 문화를 여러분들이 습관화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청소는 잘하세요. 그러나 항상 잘해야 되는 거죠. 매일 잘하다가 한 번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 화장실 지저분하더라. 갈 때마다 지저분하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청소 매일 하는데 사실 좀 억울하죠. 네, 그래서 이 공공 화장실은 항상 깨끗하게 하는 문화를 습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고객의 이동 통로 확보는요. 여러분 매출하고도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고객선입니다. 이 고객선이 확보가 잘 돼야 여러분 전통시장에 유모차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연세에서 만약에 지금 오는 고객분들이 연세가 다 높으신 분들이 많이 오신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는 그 다음에는 전통시장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지금 유모차가 많이 다녀야 그 아이들이 엄마 손을 붙잡고 오는 추억에 따라서 여러분 전통시장은 꾸준히 이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고객선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지금은 이제 좀 많이들 활성화가 돼서 주차시설 환경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고 쾌적한 쇼핑 환경 조성을 여러분들이 지금 잘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깨끗한 시장 통로는 환경 조성은 잘 되어 있어요. 근데 내 점포 앞에 쓰레기는 잘 치우세요. 점포와 점포 사이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눈여겨보셔서 청소해 주신다면 공공위생관리는 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종목별로 위생관리를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음식점 위생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원산지 표시입니다. 원산지 표시를 하시는 것은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조리기구, 칼, 도마, 행주, 식기류 반드시 세척 소독해야 되고요. 자주 마시는 컵, 자외선 살균기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저는 삶아서 어떻게 해요? 수저통에 나란히 잘 넣으시고요. 조리 및 테이블은요. 항상 음식 조리 시 위생장갑 사용하시고요. 반찬은 적당하게 해서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거는 절대 금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튀김용 기름은요. 자주 교체하시고요. 테이블은 항상 청결하게 닦아주시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보관 및 진열에 있어서는요. 음식 및 식재료 별도 용기를 보관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식재료는 재료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냉장을 한다든가 냉동에 보관하는 거 여러분들 주의 깊게 실천하시고요. 그 다음에 판매대 주변은 청결 유지 꼭 실천해 주세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위생교육은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나 바빠서 못 받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위생교육입니다. 여러분들 위생교육 잘 받으셔서 꼭 실천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업장은 항상 청결 상태를 유지하시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농산물 위생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도 원산지 표시입니다. 왜?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죠. 농산물 진열에 있어서는 품목은 품목대로 품질대로 이렇게 별도로 진열해서 하면은 눈에 확 띄는 거죠. 그래서 저 집에 가서 물건 사고 싶다는 그런 구매 욕구가 생겨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이라든가 이럴 때 여러분들 농산물 관리에서 여러분들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이물질과 손상 여부 꼭 확인하시고요.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시고요. 장마철에 이 곰팡이 또한 습기로 인해서 부패 관리 이거 여러분들 철두철미하게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위생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첫 번째는 원산지 표시입니다.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수산물 진열할 때는요, 종류별로, 크기별로, 모양별로 진열하시면 꼭 고기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얼음 상태 확인하시고요. 온도 점검, 신선도 유지 여러분들 특별히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유생복, 유생화 착용, 칼도마 소독하시고 반드시 유통기한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수산물에서 나오는 잔여물 분리 배출 바로바로 신속하게 해주시고요. 특히 여름에 고생이 많으시지만 그래도 바로바로 해서 냄새와 그 다음에 뭐 해충이라든가 이런 거로서부터 여러분들 보호하셔야 됩니다. 냉동 보관 필수고요. 수족관 청소, 수질 검사 하시는 거 여러분들 꼭 주의 깊게 위생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축산물 위생관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원산지 표시 첫 번째입니다. 축산물 진열할 때도요, 상품별 진열하시고 냉장, 냉동 보관하시고요. 상품 부위별로 등급 표기하시고요. 구분 진열하시고 그 다음에 제품 신선도를 유지하시고요. 위생을 위해서는 항상 진공 포장 후에 여러분들 판매하시는 거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축산물 관리하실 때 진열 때 작업도구, 칼, 도마, 청결 유지하셔야 되고요. 냉장 보관, 온도 체크하시고요. 세척 및 살균 꼭 해주시고 잔여물 분리 배출해 주시고요. 정기적인 교육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차 오염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등의 과정에서 오염이 되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교차 오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다녀온 다음에 손을 씻지 않고 다른 집기나 식재료를 만졌을 때 교차 오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교차 오염은 육류, 어패류 등의 교차 오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용 가위라든가 전용 칼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가공식품 위생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첫 번째는 원산지 표시 잊지 마시고요. 가공식품 진열도 품목별로 구분 진열하시고 유통기한 꼭 확인하시고요. 포장 상태 및 진열 때 청결 유지하시는 거 여러분들 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가공식품 관리, 용기 파손 여부 확인하시고요. 위생적인 냉장 시설 여러분들 잘 갖추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 전통시장 위생 및 청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 한번 정리해서 한번 엑기스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니 해도 뭘 해야 될까요? 손 씻기를 생활화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원산지 표시하는 것은요 아주 필수입니다. 필수 꼭 실천하시고요. 세 번째, 신선하고 안전한 상품만 우리 전통시장에서 파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쓰레기 분리수거는요 항상 여러분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상품 진열, 영업장, 작업대 항상 살균해서 청결하게 유지하시고요. 정기적으로 위생교육을 꼭 받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시장 통로로 환경을 조성해서 고객이 자유로워서 시장에 와서 시장을 볼 수 있고 화재가 났을 때 위급 시에도 고객선 시장 통로 환경에 조성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환한 미소로 용모와 복장 단정히 하고 고객 맞이하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얼굴은 어떤 얼굴? 웃는 얼굴.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이 되려면 여러분들 시장에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먹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볼거리가 있어야 돼요.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되고요. 체험의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장에는 정말 살 거리가 많이 있는 시장이 됐을 때 고객들이 여러분 시장을 신뢰하고 다시 찾아오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환한 미소로 매출 증대로 여러분들은 행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장을 응원합니다.